안녕하세요 여러분. 햄뽕이 건강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통집사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달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특히 반려동물 건강관리 정보에 대한 영상을 오랫동안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구독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햄뽕이 건강관리 구독자님들 대부분은 다들 예방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사상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우리 아가들의 생명과 직결된 주제이니만큼 간단한 정보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이 모기에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반려동물의 심장과 동맥을 침범하는 기생충을 가리킵니다. 가벼운 전염으로 시작되지만 한번 걸리면 아주 긴 기간 동안 피해와 고통을 주다가 결국엔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기생충인데요. 보통 감염 1기부터 4기로 나뉠 수가 있고요. 감염이 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지만 가끔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심장사상충은 강아지의 심장과 동맥혈관을 막아 혈액의 정체를 일으키고 몸 전체 조직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럼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어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데요. 저희 모모와 햄님이는 항상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종합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 1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치료가 손쉬운 만큼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기 증상은 가벼운 호흡 곤란, 간헐적인 기침, 운동 시 피로감으로 인해 운동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3기 증상은 식욕부진, 체중 저하, 배뇨장애, 심한 기침, 갑작스런 호흡 곤란, 복수가 차오르면서 복부 팽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강아지의 배가 갑자기 부어오른다든지 하면 임신이나 비만만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3기 증상부터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고 응급 증상이므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4기 증상은 보행이 어려워지고 빈혈과 출혈로 인해 잇몸이 창백해지며 곧잘 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청색증 등으로 심장과 폐에 영향을 미쳐 급기야는 쇼크에 따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보통 강아지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강아지에 비해 비교적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길고양이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량들에게도 심장사상충 감염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심장사상충은 고양이의 폐와 혈관을 손상시켜 관련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심장사상충 감염률이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에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양이가 개와는 달리 전형적인 심장사상충의 숙주가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강아지들처럼 증상이 심화되기 전 이른 단계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양이 감염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도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토, 호흡 곤란 및 체중 감소를 보인다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감염 1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 성충에게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 성충이 죽으면서 생기는 사체가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활동력이 좋은 강아지의 경우 사체가 심장 쪽으로 움직여 혈관을 막게 되므로 심장사상충 치료 중에는 강아지가 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술을 통해 혈관을 열어 성충을 꺼내는 방법으로
보통 감염 4기에 진행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색전증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수술 중 사망하는 경우 또한 드문 일이 아니므로 4기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충이 된 뒤에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고 앞서 말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므로 되도록이면 성충이 되기 전에 치료나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중에는 겨울에는 모기나 벼룩, 진드기가 없다고 해서 심장사상충을 비롯해 해충 예방을 소홀히 하시거나 아예 봄이 될 때까지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되고 난방기구나 시설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한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지내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모기나 각종 해충들이 여러분의 가구 뒤쪽이나 아래쪽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걸릴 위험 요소가 여름보다는 낮다고 해도 겨울에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장사상충과 해충 예방은 1년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은 감염 단계에 따라 그 치료약과 치료법이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예방만으로는 성충 단계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염이 성충 단계에 이른 상태로 예방약만 투여를 하면 몸 안에 있는 성충에게 계속 영향을 주어 치료 기간만 길어지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키우는 어린 강아지는 심장사상충의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태어나자마자 모기에 물렸다면 생후 6개월쯤엔 이미 성충이 기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예방 전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고요. 꾸준히 예방하고 있는 중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심장사상충이라는 건 그냥 예방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니 왠지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의외로 견주님들이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을 검사시키고 예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심장사상충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심장사상충 예방은 겨울을 포함 1년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좀 귀찮고 매번 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상충 감염 후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꼬박꼬박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며 비용도 훨씬 적게 들죠. 많은 유기견들 중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제때 하지 않아서 감염된 후 치료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써서 약간의 비용만 들였다면 그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은 연고, 복용약, 주사 등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모모랑 햇님이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씩 주사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예방주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매달 해야 하는 연고보다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복용약이나 주사가 바쁘신 견주님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하고 소중한 생명을 내 집에 데려왔으면 그 생명을 지키는 책임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심장사상충을 비롯한 각종 기생충과 진드기, 벼룩과 같은 해충의 검사와 예방은 1년 내내 꼭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집사 밍크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